자, 이 시간에는요, 선그리는 명령어와 그려진 선을 삭제하는 이레이스라는 명령어, 그리고 원그리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간단한 예제 도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리본 메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리본 명령어에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명령을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은요. 여기 있는 리본 메뉴를 직접 이렇게 클릭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명령행이 있죠. 명령행에 입력을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F12번이 켜졌을 때 전 시간에 했던 동적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라인이라는 명령을 줬을 때 또는 아이콘 메뉴를 호출을 해서 쓰는 방법, 이렇게 세 종류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실무 작업에 갔을 때는요, 여기에 나오는 어떤 리본 메뉴를 쓴다든지 또는 도구막대를 쓰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명령을 조금 먼저 익혀주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단축 명령어는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체 명령어 풀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F12번 동적 입력이 켜졌을 경우에는 명령어가 마우스 커서 있는 부분에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F12번 동적 입력을 끄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CAD 명령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작성하는 모든 도형은 직선과 곡선의 조합이죠. 그래서 라인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요. 또한 이 라인은 펑션키 F8번입니다. 직교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F8번 키가 켜지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를 수평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직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꼭지점이 존재를 해야만이 선분이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키보드로 입력을 합니다. 라인이라고요. F12번 키가 안 꺼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밑에 메시지에 보시면 첫 번째 점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미 한 점을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지금 허상의 선이 따라다니는데요. 이 허상의 선을 우리가 허브밴드 또는 루브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상의 선이 나오는데요. 자, 이미 한 점을 한번 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밑에 메시지의 종료라든지 또는 명령 취소라는 게 나오죠. 명령 취소는 금방 작성한 이 직선을 취소하고자 할 때 씁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다시 제가 임의의 점을 클릭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U라는 명령어를 키보드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선이 취소가 되죠. 그래서 마우스를 직접 와서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야그를 활용을 하셔도 돼요. 자, 명령 종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명령어, 즉 라인이라는 명령을 끝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엔터키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 직전 사용했던 명령을 다시 쓸 수 있다라고 했을 건데요. 자, 제가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렀고요. 이메일 한 점을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점 클릭, 또 다음 점 클릭. 자, 이렇게 하다가 명령을 끝내겠다. 조금 앞전에는 우리가 X라는 걸 썼는데요. 그냥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어에서 우리가 X키를 누른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굳이 종료 X를 사용을 하지 않고도 선이라는 명령어를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작점 1점, 2점, 3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3점을 클릭하고 나면
밑에 닫기라는 옵션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닫기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 끝점을 닫으면서 명령어를 종료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닫기 C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C를 입력하고 나면 반드시 스페이스바나 엔터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C라는 것 주니까 시작점 끝점이 닫히면서 명령어가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우스 커서가 수평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인이라는 명령을 줬고요. 제가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이때 펑션키 F8번 또는 밑에 아이콘에 보면 직교켜기라는 거 있죠. 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F8번을 직접 누르겠습니다. 자, F8번을 누르게 되면 밑에 있는 아이콘이 활성화됐고요. 이렇게 글자 직교켜기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임의의 한 점을 또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임의의 한 점.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저희가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보면 이런 점선이 따라 나오죠. 자, 이 점선은 펑션키 F11번이에요. 그래서 F11번은 객체 스냅이라 해서 지금 객체 스냅이 꺼졌고요. 다시 F11번을 켜주면 객체 스냅이 켜지는데요. 그 객체 스냅은 이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객체 스냅이 켜지게 되면 마우스를 어떤 점 위에 올렸다가 내려오면 지금처럼 그 끝점이나 어떤 점을 추적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밑에 가서 굳이 클릭 안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점에 가서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명령 이렇게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F8번 키와 F11번 키를 잘 활용하면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쉽게 그려 나갈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디귿자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클릭을 했고요. 클릭, 클릭, 여기 가서 클릭, 클릭. 그럼 디귿자 모양이 완성됐는데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디귿자 모양을 우측에서, 즉 여기에서 이렇게 본 모양이 있죠. 이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폭은 무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자, 첫 번째 점 요구하죠. 그럼 여기를 살짝 올렸다가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점선이 따라 나오죠. 자, 이미지 점을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갔다가 이번에 또 밑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렸다가 옆으로 가면 점선 나오죠. 클릭. 다음 요 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올렸다가 내려오면 점이 나오죠. 클릭. 여기 가서 클릭. 그 다음 스페이스 눌러서 명령을 끝냅니다. 그리고 금방 썼던 명령을 우리가 다시 쓰고자 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선, 요 높이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여기 올렸다가 옆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교차하는 점이 나오죠. 여기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우리가 다시 또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요. 점이 잘 안 따라오죠. 그렇죠? 자, 지금처럼 점이 이미 한 점이 여기 있다 보니까 높이가 안 맞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객체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자, Shift를 누르고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객체 스냅들 중에서 직교라는 부분이 있죠. 수직입니다. 직교를 해서 직선 위에 올려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직교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직교하는 선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다시 스페이스에서 명령을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첫 점을 다시 요구하죠. 그러면 여기 올렸다가 그러면 첫 점 위에 올 때 꼭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서 클릭을 했고요. 자, 이쪽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높이가 같다 보니까 안 따라오죠. 그렇죠? 그러면 또 Shift의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직교. 그리고 이 선분 위에 올려주면 직교 형상이 나오죠. 이때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디귿자에 대한 우측면도가 손쉽게 그려졌죠. 그래서 F11번 트래킹이라는 기능을 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 선을 그릴 때 그러면 어떤 수치를 줄 수는 없느냐? 수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라인이라는 명령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 이미지점을 클릭을 했고요. 자, 다음은 마우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보내놨고요. 자, 숫자를 200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00 입력하고 스페이스. 그럼 직선이 하나 그려졌죠. 그 다음 마우스를 밑으로 보내놨고 200. 그러면 200만큼 그려졌죠. 왼쪽으로 보내주고요. 200. 다음에 닫기 C. 자, 이렇게 해주면 한 변의 길이가 200이 되는 정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치수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위에 선형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한 점, 두 점, 그리고 세 번째 점을 클릭을 해요. 휠을 돌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200이라는 선이 그려졌고요. 물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정사각형과 같은 크기를 만들고자 할 때 또는 직사각형을 그리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렸던 객체들을 모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삭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했는데요. 앞 시간에는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시간에는 직접 이레이스라는 명령을 줘서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스라는 명령어는 라인 명령 못지않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객체를 그리다 보면은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지우고 해야 될 부분도 생겨요. 자, 그럴 때 이레이스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명령을 사용하면서 남은 객체를 삭제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도면 작성 중 실수로 삭제된 객체는 언제든지 읍스를 사용하여 복원할 수 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읍스는 오토캐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가장 마지막에 삭제된 객체만 복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꼭 기억을 제가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가장 마지막에 삭제된 정보만 복원을 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erase, 엔터키. 자, 그러고 나면 지금처럼 조그마한 커서가 나오는데요. 이 커서를 우리가 피크박스라고 그래요. 근데 피크박스가 너무 작다. 물론 이 크기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박스는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객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을 해주면 삭제가 되는 객체들은 색상이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포인팅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또는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빈 공간에 클릭해서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간다 또는 왼쪽으로 간다.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파란색 화면에 포함된 것만 선택이 된다라고 했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포함이 되든지 또는 걸쳐진 것들이 모두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측으로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줄 수도 있어요. 드래그를 통해서 이 드래그된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드래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써보면 알겠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는 조금 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선택됐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것만 삭제가 됐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종종 쓰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펜스라는 게 있어요. 펜스의 약자 F입니다. 자, F를 주게 되면 마우스 커서는 오로지 이렇게 선의 형태로만 가지게 돼요. 요때 요 선이 지나가는 부분들 있죠. 이 선에 걸쳐지는 것들은 다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택 방법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대략 18가지 정도의 선택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선택이 끝났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끝내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선택된 게 나오죠.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더 눌러주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몇 번 그리고 화면을 이동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화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초기화시킬 때는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지금처럼요. 재생성을 요구함, 투명 명령을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투명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화면 디스플레이나 또는 계산기를 활용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투명 명령어가 안 먹을 때는요. 줌이라는 명령을 직접 주고요. 전체 A를 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이게 조그마한 무늬들이 보일 건데요. 이 무늬들을 우리가 그리드, 즉 모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드 모눈은 펑션키 F7번에 해당해요. 그래서 F7번을 눌러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삭제하는 부분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그리는 명령을 해봤고 삭제하는 명령을 해봤죠. 그러면 선그리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떤 도형을 작성해 볼 건데요. 그 도형을 작성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좌표계입니다. 그러면 좌표계는요. 절대 좌표가 있고 상대 좌표가 있고 절대 극좌표와 상대 극좌표, 최종 좌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격 시험 칠 때 있죠. 기계설계 산업기사나 또는 일반 기계기사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요거 외에도요. 구형좌표 또는 원형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좌표와 원형좌표는 3차원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절대좌표, 상대좌표, 절대극좌표, 상대극좌표, 최종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자, 이때 F12번, 즉 동적 입력이 켜졌느냐 꺼졌느냐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F12번이 켜지게 되면 동적 입력이 켜진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최종좌표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최종좌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입력하는 부분에 지금 보시면 F12번이 꺼졌을 경우에는 상대좌표 앞에 골뱅이가 붙고 그 다음에 켜졌을 때는 골뱅이가 빠지죠. 그리고 상대 극좌표에도 보면은 골뱅이가 들어가고 꺼지고 즉 F12번 키가 켜지게 되면은 모든 게 상대좌표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x, y, z 값이 적용되는 거고요. 상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존재하고 내가 있는 점입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즉 x, y, z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절대좌표는 0,0 기준, 상대좌표는 현재 내가 있는 시점 기준으로 작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좌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좌표인데요. 제가 마우스를 가운데 휠을 눌러서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2D CAD와 3D CAD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3차원 CAD는 모니터, 즉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의 중앙이 0,0이고요. 2차원 CAD는 요거 이름을 UCS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UCS 아이콘이 기본적으로는
요쪽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요 자리가 아닙니다. 마우스를 제가 살짝 올려주면 요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요 자리입니다. 여기가 0,0입니다. 그래서 절대좌표는 여기에 있는 요 0,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라인이라는 명령을 줬고요. 자, F8번 키를 제가 끄겠습니다. 자, 먼저 100,100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임의의 한 점에 여기 클릭이 되었죠. 그렇죠? 그럼 요 점은 현재 여기가 원점입니다. 0,0에서 X축으로 100, Y축으로 100한 점이 잡힌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100이 되는 정사각형을 만들겠다. 그러면 현재 여기 100,100에서 X축으로 100을 더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음 점은 200,1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위쪽으로 다시 100을 갈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200,200이 되겠죠. 자, 왼쪽으로 요 방향으로 100을 갈 거예요. 그러면은 X는 100이 되고 Y는 200이 되겠죠. 이제 닫을 겁니다. 자, 닫을 때는 X 100, Y 100이 되겠죠. 그리고 명령을 끝낼 때는 스페이스바나 또는 엔터키를 눌러주면 되죠. 물론 이때 우리가 100,100 대신에 닫기 C를 써도 무방하겠죠.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00이 되는 정사각형을 그려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유는 어떻게든 10의 마이너스 15선까지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점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원하는 도형을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좌표보다는 주로 우리가 상대좌표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상대좌표를 쓰려고 그러면은 골뱅이가 하는 역할, 금방 우리가 봤을 때 상대좌표에는 앞쪽에 골뱅이가 이렇게 붙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골뱅이가 최종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골뱅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골뱅이는 꼭 선을 그리는 명령어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편집 명령어든 어떤 명령어든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스페이스에서 명령 실행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첫 번째 점을 지정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빈 공간에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점의 좌표기를 우리가 F12번을 켜서 확인한다 하더라도요. 모니터 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8선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선까지 계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오차가 있죠. 그래서 그 오차만큼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을 정확하게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인 명령을 우리가 쓸 때 선분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한 점만 찍은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명령을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이 생성이 안 됐는데요. 자,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명령어 재실행됐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금방 제가 찍었다가 엔터키 눌러서 명령 취소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찍었던 라스트 포인트를 찾고 싶다는 이야기죠. 자, 이때 골뱅이를 주는 거예요. 골뱅이를 주고 엔터키를 해볼게요. 그러면 금방 제가 찍었다 말았던 점을 정확하게 찾아주죠. 자, 다시 해볼게요. 스페이스에서 명령을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화면을 조금 이동시킬게요. 스페이스 누르고 다시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또 스페이스에서 명령 끝냈습니다. 자, 다시 스페이스에서 라인 명령 재실행됐죠? 자, 첫 번째 점을 요구할 때 다시 골뱅이를 줘볼게요.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클릭했던 점을 다시 찾아주죠. 이게 골뱅이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상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있는 시점, 그럼 현재 우리가 있는 시점은 요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x와 y와 z축으로 값을 입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절대좌표처럼요. 똑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0이 되는 정사각형을 그려볼 건데요. 자, 그 전에 부호를 우리가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UCS 아이콘이 오른쪽에 X, 위에가 Y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X방향, 여기는 Y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사분면의 XY 부호는 다 플러스가 될 거고, 그렇죠? 2사분면은 X는 플러스, Y는 죄송합니다. 자, X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Y는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3, 4분면의 XY 부호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되죠. 4, 4분면은 X가 플러스가 되고 Y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호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1, 4분면 쪽이니까 가는 방향 1, 4분면과 4, 4분면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X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2, 4분면과 3, 4분면 쪽이죠. 죄송합니다. 1, 4분면과 2, 4분면 쪽이죠. 그래서 Y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갈 때는 2, 4분면하고 3, 4분면 쪽이 되니까 X 부호는 빼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3, 4분면과 4, 4분면 사이 쪽을 지나가니까 Y축이 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좌표는 델타 X에 델타 Y에 델타 Z다. 변이가 되는 거죠. 변이. 그래서 우리가 요 점에서 요 방향으로 곧장 간다라고 하는 것은 X 변이만 있고 Y 변이는 없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위로 곧장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X 변이는 없고요. Y 변이만 있는 거고요. 왼쪽으로 쭉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전제 조건은 수평 수직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 때는 X 변이는 부호가 빼기가 될 거고, 그렇죠? Y 변이는 0이 되고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X 변이는 0이 되고 Y 변이가 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100만큼 갈 겁니다. 그러면 골뱅이를 달아주고요. X 변이는 100, 그리고 Y 변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0을 줍니다. 스페이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이 되는 선이 하나 그려졌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곧장 올라가니까 X 변이는 0이 되겠죠. 그리고 Y 변이는 100이 됩니다. 스페이스.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X 변이는 빼기가 되겠죠. 빼기 100, Y 변이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요. X 변이는 0, Y 변이는 빼기 1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00이 되는 정사각형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절대좌표보다는 상대좌표가 우리가 작업하기가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좌표계는요. 극좌표입니다. 그래서 극좌표에 보면은 절대 극좌표가 있고 상대 극좌표가 있는데요. 일단 표현식은 내가 가고자 하는 거리와 각도에 해당하는데요. 절대 극좌표라고 하게 되면 0,0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상대 극좌표는 현재 내가 있는 시점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극좌표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쓰는 게 상대 극좌표를 쓰게 되는데요. 형식은 골뱅이, 거리, 각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상대 극좌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금방 썼던 명령어가 라인이었으니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미 한 점을 제가 클리어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현재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되겠죠. 오프헤드는 X방향 이쪽 0도, Y 90도, X의 반대 방향 180, Y의 방향 반대 방향 270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수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프헤드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오른쪽 0도, 위 90, 왼쪽 180, 아래 270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왼쪽에 있는 UCS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만일에 여기 방향이 있죠.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됐다. 그러면은 요 방향이 0도가 되고요. 여기가 190, 여기가 180, 여기가 270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의 모든 방향과 거리는 이 아이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100짜리를 갈 겁니다. 그러면 골뱅이 가고자 하는 거리는 10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명칭을 꺽쇠라고 불러요. 꺽쇠. 그리고 각도는 0도다. 그럼 이만큼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골뱅이 100, 각도는 90. 또 골뱅이 100, 각도는 180. 자, 아래로 갈 겁니다. 골뱅이 100, 각도는 270.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이 되는 정사각형이 완성되었는데요. 자, 만일에 요점에서 있죠. 요점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선을 그리고 싶어요. 물론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겠지만 좌표기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써야 될까요? 상대 좌표를 쓴다 또는 상대 극좌표를 쓴다. 자, 만일에 우리가 상대 극좌표를 쓴다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한 변의 길이가 100이니까요.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이 되는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각도가 45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대각선 길이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대각선의 길이를 또 루트 2로 해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상대 극좌표가 아닌 상대 좌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요점에서 X축 변이 100, Y축 변이 100을 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상대 좌표를 쓰겠다 또는 상대 극좌표를 쓰겠다는 걸 결정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골뱅이 X 변이 100, Y 변이도 100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각선의 선이 그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좌표계가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표계까지 끝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은 제가 나중에 이 클래스에 전부 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좌표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간단한 예제인데요. 먼저 여기에 있는 M자 형태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직선 길이가 70대 있고 나머진 치수는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전부 다 길이가 똑같은 70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 점을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이다 라고 해볼게요. 4번까지만. 어차피 나머지 부분이 있죠. 2번에서 3번으로 여기로 가는 방향과 4번에서 요 방향 똑같죠.
다음에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방향과 요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만 우리가 먼저 알아보면 되는데요. 자,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상대 극좌표를 써든지 또는 상대 좌표를 써도 되겠죠. 그러면 곧장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자, 2번에서 3번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요 각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요 사이각이 30도.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반을 잘라주게 되면 여기 각도가 15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억각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15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직전에 우리가 각도를 잠깐 봤을 겁니다. 여기 0도, 90도, 180도, 여기 270도였죠. 그러면 곧장 내려가는 이 방향이 각도가 270이죠. 그래서 270에서 15도가 더 왔으니까 285도가 될 거고요. 각도가.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으로 갈 때 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선이 이쪽으로 가면 각도가 90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사이 각도가 또 15도가 되겠죠. 그래서 90도에서 15도를 뺀 75도 각으로 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점에서 각을 등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인이라는 명령을 제가 입력을 했고요. 자,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상대 좌표를 써볼게요. 골뱅이. 여기서 곧장 올라갈 거니까 x 변이는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0, y 변이는 70이다. 자, 이렇게 해주면 한 변의 길이가 70이 되는 선분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 골뱅이. 여기에서 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골뱅이 거리는 70, 각도는 285도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곧장 올라가는 각도 90도에서 15도가 빼야 되니까 골뱅이 x 변이는 거리는 100이죠. 변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각도는 75도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수치 잘못 줬네요. 자, U 했습니다. 골뱅이 70, 각도는 75도.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반복되죠. 골뱅이 70, 각도는 285도. 또 골뱅이 70, 각도는 75도. 다음 골뱅이 100의 각도는 270. 자,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그림과 동일한 게 만들어졌죠. 자, 다음 이번에는 옆에 있는 요 육각형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요 점에서 지금 출발할 건데요. 자, 요 점에서요. 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까지 알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등분을 해보면 되겠죠. 등분. 그러면 여기가 120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똑같은 120도거든요. 그러면 여기 각도 90도 그리고 120도니까 그럼 여기 각도가 30도가 되겠죠. 또는요. 여기 각도가 120도니까 나머지 요 각은 60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든 각을 등분할 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60도 방향으로 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요 방향에서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또 등분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각도가 현재 30이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각도는 6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30의 억각이 여기 각도가 되겠죠? 여기가 30이 되겠죠? 그러면 곧장 올라가는 90도에서 30을 갔으니까 120도 방향이 되죠. 이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각도는 전부 다 절대각입니다. 그래서 절대각은 우리가 캐디에서는 이 방향이 0도, 이쪽 방향이 90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절대각을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육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이라는 명령을 다시 입력했고요. 자, 임의 한 점 클릭, 골뱅이, 선의 길이가 40이죠.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상대 극좌표를 통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뱅이 40, 각도는 0도. 자, 그 다음 다시 골뱅이 40, 각도는 60이 되겠죠. 그 다음 골뱅이 40, 각도는 120도가 되겠죠. 다음 골뱅이 40, 각도는 180. 자, 그 다음 골뱅이 40, 각도는요. 이번에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요. 이쪽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현재 각도가 60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30도고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각도가 60도가 되니까 그러면 180에서 그렇죠? 180에서 60을 더했으니까 240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가 서로 마주보는 각이 여기 각도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각도는 30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골뱅이 40의 각도는 240. 다음 골뱅이 40, 각도는 300. 입력이죠. 3000이 된다, 그렇죠? 자, 6, 골뱅이 40, 골뱅이 40, 각도는 300. 자, 이렇게 해서 정육각형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각이든 다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다이아몬드 모양이나 별 모양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별 모양은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108도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도 108도가 되고 108도, 108도, 108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은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만일에 어떤 그 다각형이 있죠. 각을 알고 싶으면 360을 n각형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 나눠준 값을 가지고 값의 그 배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삼각형을 한다. 그러면은 위에 목이 12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0도 120, 240 목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각형이면 90이 되겠죠? 그래서 0도 90, 180, 2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각형이면요. 오각형이면은 72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0도 그 다음에 72도 그 다음에 144도 216도 이런 식으로 요 목의 값을 계속 더해주면 정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선과 좌표기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도형은 직선과 곡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직선이 꼭지점을 매개로 해서 닫힌 형체로 존재를 할 수 있는데요. 곡선의 끝점이 개방되어 있는 호 또는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하지 않는 원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클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명령어에 있죠. 앞에 글자를 대문자로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 erase도 E가 되어 있고, 그렇죠? line은 L이 되어 있고, 그렇죠?
다음에 할 X라인은 X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대소문자 가려서 적어 드리는 거는 대문자는 전부 다 단축 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서클은 C가 단축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있는 걸 모두 지우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erase라는 명령을 안 주고 빈 공간 클릭하고 그쵸? 쭉 들어가서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서클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서클을 클릭을 해보면 뭐 중심점 반지름, 중심점 지름 또는 2점, 3점, 접선, 접선, 점선, 반지름, 접선, 접선, 접선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클 전체 스펠링을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메시지에 보면 자, 여기 또는이라는 글자가 있을 건데요. 이 또는이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왼쪽에 있죠.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요게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또는 뒤쪽에 나오는 요 부분들을 우리가 옵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요구하는 게 원의 중심점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제가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번에는요. 원의 반지름을 지정해라. 그리고 또는 지름되어 있죠. 그럼 현재 요구하는 거는 반지름인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30, 자,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반지름이 30인 원이 그려진 거죠. 또는 이미 한 점 제가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요 40이라는 숫자를 줘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반지름이 4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임의의 크기를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크기로 그렸는데요. 이 크기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치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느냐? 그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원을 제가 클릭을 했고요. 자,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숫자 1번을 누릅니다. 그러면 특성이라는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특성 창을 이용하게 되면 키드 화면에 내가 그렸던 어떤 물체에 대한 기본 치수나 또는 색상이나 또는 3차원 방향의 두께 같은 거를 다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특성에 보면 현재 이게 반지름이 얼마라는 것 또는 지름이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반지름을 뭐 25를 하겠다고 25를 주고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키요. 그러면 25짜리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 실수했다 했을 때는 언제든지 컨트롤 숫자 1번을 이용해서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모두 지정을 해가지고요. 모두 지정을 해서 반지름을 통일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50이다. 그러면 반지름이 모두 5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특성창은 뒤에 가서 알아보겠지만 그래도 원을 그리면서 한번 좀 활용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닫을 때는 다시 컨트롤 숫자 1번입니다. 온오프 개념이에요. 자, 다시 서클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의의 한 점을 클릭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지름입니다. 자, 지름 다이아메터를 줘볼게요. 그럼 지름 D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번에는 밑에 메시지에 또는이라는 게 안 나오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치 있죠. 이 수치는 조금 앞전에 제가 그렸던 원의 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키보드로 입력을 했던 마우스로 클릭을 했던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 수치는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름을 예를 들어서 제가 50이다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원은 지름이 50인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면 작성을 할 때 그 도면에서 요구하는 게 지름이냐 반지름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름과 반지름을 구분해서 넣어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모두 지우고요. 자,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 명령 가지고요. 그냥 임의의 세 점을 찍어서
원을 하나,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서클 명령을 다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옵션에 보면 3P라는 게 있죠. 3P. 그래서 3P라고 하는 것은 3점을 통과하는 원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요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 그리고 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3P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P를 클릭을 해도 되고 또는 3P라고 입력을 해도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점 요구하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먼저 찍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첫 번째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릭하고 나면 원이 따라다니죠. 그리고 세 번째 요 점을 클릭을 해주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 삼각형에 내접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3P. 자, 내접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어떤 중심이 하나 잡히고, 그렇죠? 요 선분에 수직하고요. 또 요 선분에 수직하고, 요 선분에 수직하는 공통된 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작업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객체 스냅이라는 걸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면 어떻게다가 알아서 점을 찾아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접점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접점을 클릭하고 요 선분 위에 있죠. 어디든 빈 공간 클릭하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선분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썼던 거는 객체 스냅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실행하고자 할 때는 또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또 접점. 이번에 두 번째 직선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접점. 세 번째 직선을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 만나는 점이 있죠. 여기서 직각으로 가고요. 요 만나는 점에서 직각으로 가고, 요 만나는 점에서 직각으로 가게 되면 요 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점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번에는 EP라는 거 있죠. EP는 2점이에요. 그래서 EP 한 점, 두 번째 점 클릭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EP를 다시 해가지고요. 자, 만일에 있죠. 현재 이 원과 이 원 사이에 간격이 우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요 두 원에 딱 맞는 끼는 원을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EP를 쓰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Shift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접점. 해서 원 위에 살짝 올려주면 또 접하는 거 나오죠. 클릭. 또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 접점. 요 원에 클릭을 해주면 그러면 이 원과 이 원 중간에 끼는 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Shift 오른쪽에 나오는 객체 스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꾸준한 연습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뭔가를 바로바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인 가지고요. 이런 모양을 하나만 그려주세요. 자, 원 그리는 명령어의 마지막인데요. 자, 서클. 자, 마지막에 보면 여기 있죠. TTR, 탄젠트 레디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도 되고 또는 T자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T. 그러면 첫 번째 점 요구하죠. 첫 번째 점은 여기 접하는 거죠. 여기 하나 클릭. 두 번째는 여기 클릭.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30이다.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 TTR이라는 명령어도 옵션도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한 가지니까 이것도 꼭
좀 지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모두 지우고요. 예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요 삼각형에 그렇죠?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 그 다음에 다양하게 내접하는 원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예제를 한번 그려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선을 그려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라인이라는 명령을 줬고요. 이미 한 점 클릭, 왼쪽으로 갈 거예요. 골뱅이 80, 각도는 180도. 다음에 여기 각도 45도라는 절대각이 있죠. 그러면 골뱅이 80, 각도는 45. 자, 이렇게 해서 삼각 선을 이렇게 꺾어지는 선을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직선의 끝점에서 지름이 24라는 원이 있죠. 그러면 서클 끝점 여기를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파이가 24죠. 그럼 지름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름 D를 주고 24 이렇게 입력하면 끝에 붙어있는 24짜리 원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25, 25짜리가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끝점에서 곧장 올라가는데 요 점의 중심을 우리가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은 골뱅이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최종 좌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있죠. 라인 명령을 쓰든 또는 서클 명령을 쓰든 어떤 점을 찍게 되면 그 점이 최종 좌표가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한 점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했다가 Escape 눌러서 명령을 취소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찍은 점이 요 점이거든요. 자, 다시 스페이스 하고요. 자, 여기서 골뱅이 현재 지름이 25죠. 그럼 반지름은 12.5가 되겠죠. 그리고 각도는 90도가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금방 제가 여기 한 점을 서클 명령을 줘서 찍었다가 명령을 취소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최종 좌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서클 명령을 해서 첫 번째부터 처음부터 골뱅이 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2.5 각도는 90도 되는 이 지점이 한 점이 바로 잡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지름을 물어볼 때 뭐 12.5다 또는 지름 D를 주고 25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겠죠. 요거는 최종 좌표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 이 원을 줍니다. 이번에는 서클에 들어있는 EP를 써보겠습니다. 서클 EP. 자, 첫 점은 여기를 찍었어요. 그리고 골뱅이 25, 각도는 90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요 위에 눈사람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또 EP. 자, 우리는 이번에는요, 요 점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CAD에서는요, 자,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지점을 찾아줄 수 있는데요. 요 점을 우리가 4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4분점을 또 찾아야 되니까요.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4분점, 쿼드런트라는 게 있죠. 4분점을 클릭하고요. 자, 마우스를 제가 올려볼게요. 가까운 쪽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나와야 되니까 여기 첫 번째 클릭하고요. 골뱅이 거리는 25, 각도는 90. 자, 그러면 눈사람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보세요. 요 직선과 요 직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0mm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스페이스. 자, 두 군데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TTR이 되겠죠. 여기 있죠. TTR.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접하고요. 현재 우리는 반지름을 줘야 되죠. 그렇죠? 지름이 20이니까 반지름 10을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쪽에는 아무 수치가 없죠. 이 수치가 없다라는 것은 이 원은요, 여기와 여기와 여기 세 군데 접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스페이스 세 군데 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3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디서 접할지를 모르니까 자, Shift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접점. 자, 여기 원에 또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접점. 접점을 할 때 꼭 가운데 이렇게 찍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선상에 있죠. 어디든 클릭을 하시면 돼요. 또 Shift 오른쪽 접점. 이번에는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원과 이 직선과 이 원에 접하는 원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시간에 했던 라인, 좌표계, 원. 요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기본적인 도형 작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 시간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X라인 하고요. 실질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옵셋, 트림, 익스텐드라고 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